그동안에 기자님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응답을 못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선거가 운동한 지가 일주일 정도 됐고 해서 혹여 이제 기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짧게 답변해 드리고 저희들도 10시에 회의가 있어서 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CBS 이은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렵게 탈당을 결심하셨는데 사실 이 결심이 중도 민심을 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탄핵심판 변호인단이었던 김계리 변호사가 일단 신청하시면서 약간 선긋기가 좀 흐려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탈당을 발표하신 그 시점과 관련해서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이 탈당하고 김계리 그 변호사가 입당한 거하고 뭐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한 것이 대통령의 탈당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김계리 변호사 입장이 뭐 대통령 그 탈당과 그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건 제가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어제 한동훈 대표가 선거운동을 예고하긴 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나 아니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 관련해서 선대위 합류나 선거운동 좀 도와주실 수 있도록 선대위 차원에서 하시는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홍준표 대구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 현지까지 가서 설득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리러 갔습니다. 한덕수 총리님도 저희들이 이제 아마 이 선거가 가지는 의미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우리를 뭐 도와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네. 예, 국민일보입니다. 어제 후보님께서 그 임기 3년 개헌을 제안하셨는데 그렇게 결심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배경은 후보님께서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개헌과 관련된 입장을 사실 이제 갑자기 발표를 하고 우리도 이제 입장이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향과 관련해서 후보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후보님이 임기 단축 개헌도 말씀하셨고 또 이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폐지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당 특위에서 그동안에 개헌과 관련돼서 5가지 방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의회 권력을 내려놓는 그런 부분은 수용을 하셔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정현 위원장 캠프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이재명 이준석 후보도 관여를 안 하고 나서 방송도 좀 선에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진상을 이런가 본인의 여기였던 것들을 내려가는 모양새라고 해서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콘텐츠를 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콘텐츠를 좀 언제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이제 빅텐트는 사실 뭐 텐트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승리 이기는 빅텐트를 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김상욱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이 이제 민주당에 입당도 하고 뭐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게 뭐 빅텐트하고는 저희들은 선거 때만 늘상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뭐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빅텐트라 하면은 뭐 대통령 후보들끼리 또 연대하고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빅텐트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조금 더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 지지율을 올려야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합쳤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지지율이 돼야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빅텐트를 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김문수 후보님 지지율을 올리는데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그게 선결과제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혹시 뭐 김문수 후보가 부족했던 점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제가 오늘 사실은 뭐 공개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그 오늘 너무 이제 메시지가 길어지면 안 돼서 안 했는데 그 우리 후보님이 어제 되게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또 겸손하게 토론에 임했다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는 이제 시종일관 곤란한 질문을 피하는 모습 또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그런 발언들을 하셔서 좀 실망했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이제 민주당 후보는 뭐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별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그 미국하고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이 초미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원가 발언과 관련해서도 뭐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게 국민의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본다면은 그 사실 자영업자들이 분노할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토론은 그 사실 우리 후보님은 이 대선 준비가 그 기간이 되게 짧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사실 뭐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은 좀 우리 후보에 비해서 토론 내용에 좀 알맹이가 없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토론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제 우리 후보님이 이제 제가 어제 저도 쭉 지켜봤습니다만은 주도권 토론할 때 같은 상대방의 말을 뭐 좀 자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이 토론의 기술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예, 10시에 우리 회의가 있어서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예. 지지율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60%
우선은 이게 이제 지지율이라는 게 견고한 양측의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 중에도 약간 유동성, 스윙 보트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 중에도 스윙 보트를 하는 유동층이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이 유동층까지도 다 결집이 돼 있고, 우리는 이게 지금 계엄 탄핵을 거치면서 뭐 실망한 우리 유동층들이 이탈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유동층들을 결집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지금 겪고 있고, 이 결집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야말로 중도층까지 우리가 이제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상황, 조기 대선을 가져온 상황에 대해서 분노한 분들이 있어요. 이 분노한 분들을 좀 우리가 이 좀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이 선거 가진 의미에 대한 홍보, 또 그 어떤 권력 독점으로 인한 어떤 폐해, 또 우리 후보님이 살아온 삶의 과정이나 이력, 또 공직 생활을 하면서 성과를 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상대 후보하고 대비해서 홍보하면은 이제 이 분노가 조금 누그러지시면 사람에 대한 비교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선대본부에서는 하루에 1%씩 올려서 사전투표 전에 골든 크로스를 이루겠다는 게 우리 선대본의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우리 대변인을 통해서 뭐 좀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후보님은 계속 외부에 지금 유세를 다녀야 되니까 또 뭐 현안이 있으면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재 환경도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상황 변화가 생기고 해서 우리 기자님들 뭐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